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미디어재단과 함께 9월 19일까지 2023년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접수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출품할 수 있고 작품상 3개 분야와 숏폼 영상을 시상하는 특별상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특히 금번 공모전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도 출품작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상식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한 장애 공감 주간에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장애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온 오프라인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디지털 약자의 동반자인 제3기 디지털 안내사 150명을 위촉했습니다. 디지털 안내사들은 올해 12월까지 지하철역이나 대형마트 등 노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을 주요 거점으로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 이용을 돕고 스마트폰 활용법 등을 안내합니다. 한편 지난 7월 21일부터 디지털 안내사는 현장에서 2인 1조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역과 청량역 등 기차역과 전통시장, 병원 등 노선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기기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민 누구나 주황색 근무복을 입은 디지털 안내사에게 다가가 자유로운 문의가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에너지공사가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철 에너지용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두 기관은 전달식을 갖고 노인복지시설 등 74개소에 에어 서큘레이터 1000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 사랑의 열매가 추진하고 있는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 캠페인 18번째 기부자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한편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앞으로도 에너지공사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가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단절됐던 장애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전 세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복지TV가 주간 방송사로서 대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대회 소식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복지TV와 함께하는 2023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가 8월 7일 개막을 시작으로 5일간 전 세계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집니다. 부산 백스코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세계 장애인 대회는 국제장애인연맹이 장애인 인권 향상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4년마다 열리는 장애인 국제행사입니다. 1982년 시작돼 올해로 10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제7회 세계장애인 한국대회가 일산 킨텍스 일대에서 개최된 이후 이번 대회가 두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장애인과 비장애인 2,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단절된 국내외 장애계의 교류와 소통을 재개해 장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공유하게 됩니다. 대회 첫날에는 오후 2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모두를 위한 포용적 교육을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대회 시작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대회 이틀 차인 8일에는 장애포괄 고용, ICT 정책과 장애포괄, 장애포괄적 개발과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대회 3일 차인 9일 오전에는 지역사회 통합과 아태장애인 10년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며 오후부터는 시설장애인 자립, 장애인 문화예술 등에 대한 병행 세션이 운영됩니다. 오후 4시부터는 하이라이트 세션으로 장애 여성의 권리와 참여가 준비돼 장애 여성의 현 주소와 앞으로를 전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대회 4일차인 10일에는 아태장애인 회의, 장애인 인권과 사법 등 병행 세션이 운영되며 오후 5시 20분 폐회식을 끝으로 본 행사는 마무리됩니다.
이후 11일에는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지역견학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대회 기간 기업 첨단 기술전, 장애인 미디어 축제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들이 펼쳐지며 행사의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복지TV는 부산 세계장애인 대회 주간 방송사로서 대회 개막부터 장애계 논의 현장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대회 개막식은 부산시 유튜브 채널, 그 외에 라운드 테이블과 병행 세션은 복지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앞으로도 복지TV는 장애인 복지 채널로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번 부산 세계장애인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각계각층에서도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5일간 전 세계 장애인들이 모이는 2023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 이번 대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각계각층의 관심이 쏟아지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당사자로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이번 대회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입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리웠던 일상을 되찾고 따뜻함과 공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이 뜻깊은 대회에 국내 유일의 장애인 전문 채널인 복지TV가 주간 방송사가 되어 행사의 모든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낸다고 합니다. 복지TV가 이번 대회의 주간 방송사로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국제협력과 연대 강화에 일조하며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장애인과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한 포용하는 사회, 더욱 발전된 선진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국의 모든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2023 부산 세계장애인 대회에 더욱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이번 대회를 복지TV와 함께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2023 부산 세계장애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부산하면 해운대, 강안리와 같은 멋진 장소도 있지만 학창시절을 부산에서 보낸 저에게는 자갈치 시장, 국제영화제 등이 열리는 문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드디어 우리 부산이 세계 장애인 대회가 열리는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2023 부산 세계장애인 대회가 개최되는데요. 무려 80개국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내 유일의 장애인 전문 채널인 복지TV에서 4박 5일간의 뜨거운 여정을 영상으로 담아낸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세계의 큰 울림을 선사할 부산 세계장애인 대회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국민 여러분, 부산에서 봬요.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조직위원회 측에서도 부산에서 펼쳐질 5일간의 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문애준입니다.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 대회는 디지털 혁명과 기후변화, 대유행병, 전쟁 등 심각한 세계 환경 변화 속에서 전 세계 12억 장애인들이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논의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부산시 최초 세계장애인 대회로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복지TV는 2023 부산 세계장애인 대회 주간 방송사로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토대로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포용의 시대를 열어가는 단초를 찾을 수 있으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전국 모든 장애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을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3 부산 세계장애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제 복지TV와 함께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조직위원장 오준입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부산에서는 2023 세계장애인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장애 분야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2,000명의 참석자가 참여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장애대회로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전 세계 장애인들의 공통 관심사를 논의할 뿐 아니라 코로나19를 극복한 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열리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뜻깊은 대회에 국내 유일의 장애 전문 채널인 복지TV가 주간 방송사로서 함께하게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담아주시기로 해서 감사드리고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전국 모든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장애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성공적인 개최 현장에 복지TV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려가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태극전사들이 있는데요. 오는 10월에 열릴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를 준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힘찬 기합 소리와 거친 숨소리. 진한 땀방울이 흘러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눈빛은 주변마저 경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바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 선수단은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를 향한 준비에 열중입니다. 지난 2월 1일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을 시작으로 각 종목에서 금빛 행진을 향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요. 여자 복식 메달권에 드는 게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이 세 번째인 만큼 제가 이제 또 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만큼 너무너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색깔을 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꼭 메달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항저우 대회는 지난해 10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가 1년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훈련과 대회 경험을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작년부터 처음으로 나갔었는데 이제 더 국제대회 경험을 더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가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연기되면서 선수들 합이 더 잘 맞아진 것 같습니다.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팀워크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또 눈빛만 보고 제스처만 봐도 좀 많이 이제 알게 되는 과정이 됐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이어지는 고된 훈련을 묵묵히 견디는 우리 선수들. 그 뒤에는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연장 그 대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에 못 간 지 굉장히 지금 한 달째 돼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를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신랑이랑 뭐 식구들이 모든 가족들이 이번에도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라고 훈련원에서 열심히 하라고 저한테 밀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푹푹 찌는 더위도 고된 훈련도 아닌 바로 사람들의 무관심입니다. 지금 굉장히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해도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이게 빛이 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회를 목전에 둔 지금 꿈의 무대를 향해 자신과의 투혼을 벌이고 있는 우리 태극전사들. 앞으로 항저우에서 펼쳐질 금빛 행진을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화이팅!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장애인 올림픽 정식 종목 중 앉아서 하는 배구, 좌식 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낮다 보니 종목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무관심의 서름 속에서도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일반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장애인 운동 쪽에 들어왔지만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그렇게 큰 이제 메달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워낙 장애인 쪽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항상 찾아보려면 유튜브로만 찾아봐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가 힘든 것 같아요. 찾아보기도 힘들고 배구라는 것만 알지 저희 이제 좌식 배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운동이지라는 게 먼저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어요. 좀 많이 알려지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첫 장애인 기업이자 소아마비 장애인들의 산실로 불렸던 정립전자가 경영 여건 악화로 결국 문을 닫게 되면서 40억 원대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 빚이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시설로 넘겨지면서 여러 장애인 복지시설들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이번 운영진단 사태로 인해 수십 년간 정리회관을 이용해온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 법인의 특별 감사를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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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들이 법인의 운영난으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최초의 장애인 복지관인 정립회관을 비롯한 4개 시설이 피해를 볼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에 정립전자가 폐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립전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스크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서 40억 원대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추심 명령으로 그 빚은 고스란히 산하시설에 전가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립회관을 비롯한 서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정립장애인 보호작업장, 정립회관 주간보호시설로 부채가 떠넘겨져 약 20억 원가량이 압류와 추심으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 빚으로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후원금은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 빚으로 갚아버린 한국소아마비협회는 당장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하시설들은 시설 유지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지난 20일 추가적으로 압류와 추심이 진행되면서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법인인 한국소아마비협회에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립전자가 폐업에 들어가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으나 산하시설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는 설명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 없는 비대위의 산업공학, 자산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산하시설의 압류를 통해 빚을 갚는 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산하시설들의 압류와 추심을 방치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대위가 해당 문제에 책임을 지고 나아가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산하시설 종사자 모두는 이용자 여러분과 광진구 관내 장애인 단체와 함께해서 끝까지 우리 목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전과 같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한편 최근 서울시는 이번 상황을 주시하면서 협회 운영진 측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아 어린이집 424곳을 대상으로
교사 1명당 돌봐야 하는 영유아 수를 줄이는 등 보육 환경을 개선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1명당 3명의 장애 영유아를 돌봐야 했지만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에 참여한 장애아 어린이집은 1명당 2명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시범반은 지난해 36개에서 올해 124개로 3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평소 보조교사 업무를 하다가 휴가 등으로 담임교사가 없을 때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서울형 전임교사도 지난해 116개소에서 올해 129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장애 영유아반에는 장애아 보육 도우미 196명을 배치하고 장애 영유아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위해 장애아 보육 지원과 장애 유형별 이해 등도 교육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장애 영유아 가족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집단 교육과 소그룹 워크숍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립재활원이 장애인들의 게임과 그림 그리기를 돕는 보조기기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해 제품화를 추진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기술을 이전하는 보조기기는 국립재활원 노인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연구 사업단이 개발한 게임 접근성 컨트롤러와 휠체어 부착 가능한 그림 그리기 보조기기입니다. 2021년 개발된 두 보조기기는 보조기기 열린 플랫폼에 소스가 공개돼 있지만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이 어려워 제작 요청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번 기술 이전으로 게임 컨트롤러 전문 업체인 IST 솔루션이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를 맞춤형으로 주문 제작합니다. 그림 그리기 보조기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예술활동 교육기관인 한국 파르타우스를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TV 충남방송이 전통시장에서 호떡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쌀을 전달했습니다. 훈훈한 이웃사랑의 현장을 이윤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부터 충북 청주시 육거리 전통시장에서 호떡을 판매한 복지TV 충북방송이 판매 수익금으로 특별한 기부를 펼쳤습니다. 주말도 반납하며 호떡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쌀 30포대를 구매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충북방송 박기범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은 무더운 여름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려 얻은 수익금을 선뜻 후원하면서도 작은 금액이나마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복지TV 충북방송은 평소에도 해마다 연탄과 김치, 쌀을 아낌없이 후원하며 청주시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박기범 대표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봉사활동과 후원에 늘 동참하겠다고 포부를 밝힙니다. 쌀 30포대는 복지TV 충북방송 장애인 후원회를 통해 지역의 장애인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돌아보는 작은 배려가 모여 메마른 세상을 훈훈한 온정으로 물들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여수시의 한 노인복지관이 지역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끼니를 제공하는 오감만족 희망밥차를 운영했습니다.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진 지 어느덧 1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황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시 동여수 노인복지관은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영양과 정성을 담아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이동식당 오감만족 희망밥차를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에는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저소득 어르신들이 희망밥차를 찾아와 자원봉사자들이 조리한 따뜻한 음식으로 끼니를 든든하게 해결합니다. 고령 어르신들 결식 예방을 위해서 13년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으로 밥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고령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후원자 모금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르신들께 밥차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감만족 희망밥차는 지난 2020년 인근 지역인 곡성과 고래에 수해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찾아가 식사를 지원했고, 삼복에는 삼계탕과 과일로 구성한 건강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복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수 노인복지관은 혹서기 한 달 휴식 후 오는 9월부터 희망밥차 운영을 재개해 언제나처럼 저소득 어르신들의 점심을 챙겨드릴 계획이라 소외계층 결식 해결 활동이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장애인 대회가 올해는 8월 11일부터 5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80개국에서 모인 2천여 명의 장애 비장애인들이 함께 장애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뿐 아니라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과 부대 행사까지 더해져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순간을 주간방송사 복지TV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현장 복지TV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